급락하는 차트를 보면 롱 포지션을 잡고 싶고 급등하는 차트를 보면 숏 포지션을 잡고 싶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만 포지션을 잡으면서 뇌동매매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본능대로 하는 뇌동매매가 아니라 역추세 타점을 진입하는 그 본질과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우리가 추세 추종 매매를 할 때 차트가 아래로 흘러가면 숏 포지션을 잡는 게 맞죠. 근데 갑자기 강하게 하락하는 차트를 보면 왜 롱 포지션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건 아마 바닥을 잡고 싶은 욕심 때문일 겁니다. 추세와 반대되는 진입 시점에 들어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역추세 베팅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추세 추종 전략과 달리 이 역추세 타점은 확률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차트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락 추세의 불균형이 여기까지 이어졌고 직전 밸런스 구간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추세와 반대되는 롱 포지션을 타겟한다고 했을 때 확률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추세 전환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밸런스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롱 포지션의 확률적 이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세 전환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먼저 태운다는 것은 아직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임에도 추세와 반대되는 롱 포지션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추세 타점은 확률적 이점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역추세 타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차트가 아래로 흘러가는 하락 추세라고 인지를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을 태운다는 것은 분명 이 하락세가 끝나고 상승세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이 아니고 롱 포지션을 베팅한다는 건 이렇게 거래량이 달리면서 꼬리가 달린 이러한 지점들이 저점이라고 믿으면서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잃을 것은 적지만 얻을 것은 이만큼 많기 때문에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손익비가 좋아서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이 역추세 타점이라는 건 확률 측면에선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확률이 낮을수록 진입 컨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손절 횟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지사겠죠. 따라서 우리가 역추세 타점을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조건값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추세의 힘이 약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세의 힘이 약해지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고점과 저점 간의 기울기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선을 활용할 때 상승 추세선이라면 저점과 저점 간의 기울기를 연결하고 추세선을 작도를 하죠. 하락 추세선이라면 고점과 고점 간의 기울기를 연결을 해서 작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현재 추세의 힘을 파악하려면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끼리의 기울기를 파악을 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끼리의 기울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고점의 기울기가 수평처럼 완만하다는 것은 고점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가격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건 결국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위해서 차트 패턴 중 더블 바텀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블 바텀은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상승으로 꺾이는 패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쌍바닥 차트만 놓고 해석을 해보면 두 개의 저점이 있으면서 그 두 개의 저점 간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운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이 갱신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강한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첫 번째 저점보다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두 저점 간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운 것을 확인을 하면서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더블 바텀이 아니고 헤드앤숄더, 컵앤핸들 패턴 등등 추세 반전형 차트 패턴은 전부 이런 논리로 귀결된다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차트를 암기식으로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이 역추세 타점과 연결해서 응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역추세 베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추세의 힘이 약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추세의 기울기 포인트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정답은
정답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저점을 만들어냈을 때 구간을 살펴보면 이전 상황에 비해서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다가 해당 저점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분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거래량이 죽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강한 매도세의 캔들인 하락 모멘텀 캔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전 저점보다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를 못하고 다시 반등이 이어지는 상황 구간을 살펴보면 대량 거래량이 이미 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역추세 타점을 접근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가다 보면 그 지점들끼리 기울기를 연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추세의 세기 파악이 조금 더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추세 추정 전략에서 말하는 추세의 관성의 법칙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를 그냥 단어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물리학적인 하나의 물체라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즉 한번 방향이 만들어지면 쉽게 멈추지 않는 성질, 바로 그게 시장의 추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한번 형성된 추세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관성을 꺾는 힘, 그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 힘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직관적이게 이해를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곧 힘이라고 이해를 하고, 추세의 관성을 깨트리려면 강한 거래량이 등장해야만 추세의 방향성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 역추세 타점을 타겟팅하면서 거래량을 필수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추세가 갖고 있는 관성이랑 연결되는 논리인 겁니다. 역추세에 베팅했다는 건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것에 베팅했다는 건데, 추세가 꺾이려면 무조건 기존 추세를 꺾을 만한 그만한 힘이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럼 추세가 약해졌을 때 그 기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때 그 기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거래량을 해석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텔레방에서 따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영상에서 구구절절 전부 말하면 재미없어지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역추세 타점의 진입 컨펌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추세 힘이 약해야 하고, 두 번째로 기존 추세를 꺾을 만한 에너지,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필수 조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지금 첫 번째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인근 근처에서 터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다시 죽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저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역시 거래량이 모두 다 분출이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저점들끼리의 고리를 연결을 해봤을 때 기울기가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수평으로 기울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봤을 때 역시 저점을 오히려 이전 저점보다 더 올렸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의 기울기가 수평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추세의 상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이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고점을 만들어냈었던 구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해당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나와 있던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점 간의 기울기를 연결을 해보면 수평이랑 가깝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더 이상 고점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유입이 계속되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전의 상승 추세가 이미 강하게 분출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상승의 힘을 올리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똑같은 사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컨텐츠를 바탕으로 백테스팅을 하시다 보면 추세의 기울기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꽤나 많이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백테스팅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연출되는 공통된 특징들
특징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특징을 직접 발견하시다 보면 캔들과 거래량을 보는 눈이 계속해서 좋아지실 거고, 그 경험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실 테니까 시간 될 때마다 백테스팅 하시고, 그리고 매매일지 매일매일 작성하시면서 데이터 쌓아가시는 걸 2번, 3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고민해 보시다 보면 V자 반등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도 결국 오늘 컨텐츠 안에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서 해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다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두시면 제가 혼자 주저주저 떠들면서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슬쩍 들여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12월 달에 런칭 예정인 트레이딩 서비스 사전 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에 진심이신 분들이 입장해 두시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